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말순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 해보거든요. 자랑하던 남편. 알고 보니 모두의 남편이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철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42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나를 찾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 순간부터 제 입에서는 어김없이 남편 자랑이 시작됐죠. 우리 영감은 정말 달라. 다른 남자들처럼 술 먹고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법도 없고 나한테만 다정해.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다 하면서 볼에 뽀뽀해주고 시장 갈 때마다 뭐 사다 줄까 물어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정말 우리 영감은 코도 안 풀어주는데 부럽다 정말. 그런 남편 어디서 났어? 하며 탄성을 질렀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며 우리 영감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는데 말순이 언니는 정말 복받았네라고 했고 영자는 아이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언니 같은 남편 만나고 싶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저절로 경쾌해졌어요. 우리 영감은 매일 저녁마다 제 어깨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도 해줘요. 그리고 고생 많았다. 우리 마누라 하면서 고마워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친구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들었어요. 정자는 언니, 정말 드라마 같은 결혼 생활이네라며 감탄했고 미경이는 언니 남편분 사진 한번 보여줘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제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자랑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감은 젊었을 때도 잘생겼지만 지금도 정말 멋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이야.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솔직히 다른 여자들이 봐도 좋아할 만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우월감이 차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을 가진 나는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 그런가 하며 웃어 넘기던 친구들이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정말 그렇네. 한번 직접 봐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순이는 언니, 그렇게 좋은 남편이면 우리한테도 소개해줘야지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때도 그냥 농담인 줄 알고 호호호.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 친구들이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늘어났고 산책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서라며 집 앞까지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친구들이 저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점점 남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시장에서
당신 친구 순이를 만났는데 참 밝고 좋은 사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순이는 원래 그런 애야. 성격도 좋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영자도 만났는데 정말 인상이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그냥 제 친구들이 남편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순이가 처음 남편에게 접근한 건 제가 경로당에서 남편 자랑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대요. 언니가 자랑하시는 그 다정한 남편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서요라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순이가 언니가 항상 자랑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정말 다정하시다고 하시던데 그게 느껴져요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 다음은 영자였어요. 영자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언니의 남편분처럼 다정한 분을 만나면 저도 행복할 텐데라며 남편에게 상담을 요청했대요. 우리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데 어떻게 하면 언니 남편처럼 다정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관심과 존경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집에서는 당연하게 받던 관심을 다른 사람이 특별하게 여겨주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거겠죠.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정자는 언니 남편처럼 로맨틱한 분을 보면 제 마음도 설레어요라며 접근했고, 미경이는 그런 다정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러워요라며 남편에게 조언을 구했대요. 남편은 점점 이런 관심들에 빠져들었어요. 집에서는 일상이 된 제 사랑과 관심이 다른 여자들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자존감이 올라갔던 거겠죠. 그런 일상이 몇 개월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이 이상해서 뒤따라가 봤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남편이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공원 벤치에서 순이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남편을 봤을 때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오빠, 정말 말순이 언니 말이 맞네요. 정말 다정하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순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손을 빼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다정함이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 친구에게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찾은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봤어요. 내가 남편에게 소홀했나? 내가 예쁘지 않아서? 내가 재미없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식욕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맛이 없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나 빠졌어요. 경로당에도 나가기 싫어졌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 영감과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42년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제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졌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보낸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다 알고 있어. 남편의 수저가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뭘 안다고?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하고 있었던 일 말이야. 공원에서 봤어.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자꾸 갈라졌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미안하다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어요. 순이뿐만이 아니지.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영자도, 정자도, 위경이도 다 그렇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2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당신 잘못은 없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누워있지만 마치 천리만 떨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순이를 만났을 때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며 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허탈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42년이 돌아와? 하고 소리쳤더니 순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영자를 만났을 때는 언니가 너무 자랑해서 정말 궁금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후련해지기도 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행복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42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제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살게 된 집은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그동안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에 익숙했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혼자 먹는 것도, TV를 혼자 보는 것도 어색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붓을 놓았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많이 굳어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점점 예전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혼자 떠나는 첫 여행도 계획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굳이 멀리까지 가서 뭐 하냐며 반대해서 못 갔던 제주도 여행을 혼자 떠나기로 한 거예요. 여행사에 전화해서 혼자 가는 패키지를 문의했을 때 직원이 혼자 가셔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네, 혼자가 더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라는 설렘이 먼저 들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 읽는 시간,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에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의 반응을 살피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그림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제 과거를 모르니까 저를 그냥 그림 잘 그리는 말순이로만 봐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편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친구가 아닌 그냥 김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제주도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혼자 바다를 보며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의 가치를 남편을 통해서만 증명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라는 거요. 남편의 사랑도 친구들의 부러움도 모두 덧없는 것들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느냐였던 거죠. 혹시 지금 저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가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제가 바로 그 증명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